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구속기로에 섰던 기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함께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김호중 씨의 일관되지 않았던 입장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서도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거나 사고 당일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했다가 뒤늦게 번복한 게 대표적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뻥 뚫린 직선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이탈한 겁니다.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 김 씨는 재빨리 골목 사이로 달아났습니다. 최종 도착한 곳은 15km나 떨어진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 급하게 예약하셨죠? 예약하시자마자 오셨습니까? 한 10분 만에 온 거예요? 아니면? 거의 그 정도. 이 사이 김 씨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자수했는데 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건 극심한 공황장애 때문이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길가에서 김 씨가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손엔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사고 당일 음주 여부도 논란이었습니다. 애초 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술자리를 함께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철저히 부인하다가 90억 규모의 매출을 내는 대규모 콘서트를 끝낸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사고 열흘 만입니다. 실제 마신 술의 양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소주 10잔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직원과 술자리 동석자 진술을 통해 김 씨 혼자 소주 여러 병을 마셨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영장 실질 심사 때까지 김 씨가 보인 오락가락했던 입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김 씨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누리꾼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걸어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하나를 썼다는 이유로 소장에 이름이 오른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씨가 김호중 씨의 고소장을 받아본 건 지난 2021년 9월쯤이었습니다. 김호중 씨 병역 관련 논란을 언론에서 접한 뒤 인터넷 카페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 하나를 남긴 게 화근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거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게 고소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끝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분쟁에 A씨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상이 오더라고요, 몸에서. 병원에를 즉시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스트레스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요. 김 씨가 소송 피고로 지목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모두 288명. 요구하는 금액은 모두 8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수십 건의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80명은 A씨처럼 5개도 안 되는 게시글과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들의 행동이 상습성도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김 씨에게 미친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 적어도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 씨 팬들도 적극 참여했는데 팬카페 모금을 통해 2억 원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첫 변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A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침묵을 이어가던 강영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논란이 된 사무실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며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업무 용품들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강 대표의 배우자는 동의 없이 메신저를 들여다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이 아들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을 한 걸 보고 화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폐업이 결정되고 신규 회원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에 대해선 폐업 전에 정해놓은 교육이 폐업 날짜와 맞물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어제 오후 대학 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교협은 심사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오는 30일 대학들의 세부 전형 계획을 취합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으로 전년보다 1,509명 늘어납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건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자 의사단체는 포괄적 정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대교협이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무지성으로 대입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저하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은 여야 합의 먼저라는 방침을 세운 대통령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협상에 나설 법도 한데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결론짓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잇따라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돼야 정부가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회담을 거절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 여야는 날선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나 개혁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인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둔갑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연금 개혁을 핑계로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여당 공세의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 각각 45%와 44%로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1%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영 연금과의 통합 등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라도 합의해야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며 협의를 재촉합니다. 최종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에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 외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내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들고 정치의 양극화를 부추길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지자 일부 당원들은 당을 떠나겠다, 표를 색출하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2만 명 넘는 탈당 규모에 놀란 민주당은 당원권 확대를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는데 발단이 된 의장 경선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당선인이나 의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대신 당원 의견도 일부 반영하자는 겁니다.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에 당원이 직접 관여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적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위치라 무소속인 건데 선출 방식이 바뀌면 특정 정당의 당원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투표 자격도 논란입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선출직이 아닌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득표의 총합에는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45%가 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냐는 거죠. 뽑아주는 사람을 대의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신해야죠.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방해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 논란이 불거졌듯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당심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당 그 자체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자신의 그 생각대로 투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정활동 책임을 의원들이 스스로 지지 않고 당원에게 떠넘기며 책임 정치가 약화하고 강성당원 참여로 팬덤 정치가 심화해 중도층이 더 소외될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당직과 달리 원내직은 의원이 선출하되 당원의 뜻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선거에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만들어야 돼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치를 천명했지만 자칫 과다대표된 일부 강성 지지층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막판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진 21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 기록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의미 있고 긍정적인 기록도 있었지만 정치권의 극한 대결 과정에서 빚어진 초유의 사태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탓에 48일이나 지각 개원한 겁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 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헌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화한 시대상에 발맞춘 유의미한 기록도 있긴 했습니다.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했고 감개무량합니다. 여성이 여기까지 오는데 73년 걸렸습니다. 시각장애 국회의원의 안내견이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소 표차로 승부가 갈린 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뒤엔 어두운 기록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에 반발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며 헌정사 첫 사례를 남겼고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졌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첫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문제 삼아 야당이 통과시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권이 내각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다만 이 장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한 총리 해임 건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위에 그쳤습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역시 21대 국회가 남긴 기록입니다. 민주당 내 이탈표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며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상 첫 판사,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21대 국회는 유독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안 처리율은 36% 수준에 그치며 역대 국회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숱한 최초 기록을 남겼지만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이른바 김치찌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국정 운영의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앞치마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연신 고기를 구워냅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20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대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당시 기자들에게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한 말을 지킨 겁니다. 계란말이하고 그 김치찌개를 좀 대접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눴고 윤 대통령은 20개 정도 테이블을 하나하나 돌았습니다. 자주 좀 해야 돼요. 그래요.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함께 앉아 저녁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는데 역시 언론이 주요 대화 주제였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다면서도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고 외교적 성과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는데 언론은 국내 정치 현안에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으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단 만찬까지 가진 윤 대통령. 취임 3년차를 맞아 소통 행보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다음 주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4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차장 부장급 검사 승진과 보임을 논의하고 6월 초 부임 예정으로 다음 주 중에 인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과 사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일반 검사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38기와 39기 신규 보임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 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도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퇴를 강요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是中日韩合作，我们愿意希望三方共同为举行领导人会议创造条件，我们也愿意就筹备领导人会议与韩国和日本保持沟通。 가을로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삼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4년 반 만에 만나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 나라뿐만 아니라 영내 전체의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특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과 라인 야후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세 나라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에서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도 큰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日中間の協力の方向性や具体策、そして地域の諸課題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は、日中韓3カ国のみならず地域全体にとっても重要な機会となるもの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한일 정상 간 회담에서는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일 경제 협력의 변수로 떠오른 라인 야후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만큼 두 정상이 입장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측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의 대립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분야 관계 개선에는 한일중 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취해야 하고 이것을 포기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있고 한일 정치권 인사의 신임 타이완 총통 취임식 참석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40여 년 전 고등학생들이 북한에 납치된 현장에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납북자들이 살아계신 어머니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정부도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이산가족 상봉장. 납북자 김용남 씨와 남측의 가족이 만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납북돼 어느새 중년이 된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날 자꾸 울는데. 아이고, 나 돌아왔나 보지. 다친 데 있고 건강하잖아. 김 씨는 1977년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북측에 납치된 뒤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 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어머니를 만났지만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물론 이민교, 최승민, 이명우, 홍건표 등 고등학생 5명이 1977년에서 78년 선유도와 전남 신안 홍도에서 납북됐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흘러 그 자리에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반세기 가까이 헤어진 아들과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심정이 지금 말도 못해. 우리 아들만 한 번 얼굴만 보고 갔으면 그게 원이야. 그걸 해주죠.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납북 피해 현장을 찾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를 가하였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eeking the immediate resolution of abductee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And we reaffirmed this commitment and support for trilateral cooperation in resolving these issues through the spirit of Camp David Agreement. 정부는 오는 27일엔 홍도에서 고등학생 납북자 송환 기원비 개막식을 열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공군은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오는 28일 방한하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국빈 방문 환영식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용산 상공을 연습 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이같이 연습 비행 일정을 예고하며 본 행사 비행은 오는 29일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행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습 비행과 본 행사 30분 전에는 시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렇게 판결한 뒤 이스라엘에 한 달 이내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해 임시 조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ICJ 명령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ICJ의 이번 명령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과 ICJ 규정에 따라 ICJ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상기하고자 하며 당사국들이 법원 명령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는데 법원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던 피해자는 A씨를 만날 때마다 대화를 녹음해왔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A씨를 달래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지근거리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숨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측은 녹음 파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편집됐고 피해자의 도발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A씨에게 더 중형이 선고돼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의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란다며
A씨를 상대로 친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공권력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 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회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대구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입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 같은 양서를 해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도로를 불법 점용했다며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주최 측과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고 맞선 겁니다. 주최 측은 집회 방해 혐의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한 대구시가 3천만 원, SNS로 혐오 발언을 한 홍 시장이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퀴어 축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스나 무대로 집회 장소를 점유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지시한 홍 시장 역시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폭력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적합한 과정을 거친 집회 신고된 집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 집회 신고된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하였다. 주최 측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집회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상황. 대구시와 홍 시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올해도 퀴어 축제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검찰 수사는 물론 앞으로의 축제 규모나 장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요즘 수원시는 이른바 수원 발바리로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전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국이 박병화에 대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벌이고 있지만 수원 시민들은 강제 퇴거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시청역 옆 유흥가초입에 있는 방범초소입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주 임시 설치됐습니다. 이곳엔 수원시가 고용한 청원경찰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특별 기동대를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차 2대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순찰 강화, 치안 강화는 물론이고 필요한 법률 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이 수원 최대 번화가인 만큼 언제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분들도 한계가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딱히 구체적인 것도 없으니까 그거 좀 걱정되긴 해요. 성범죄자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시민단체들은 박병화 강제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좀 지혜롭고 현명하게 안전하게 좀 이렇게 서로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이게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제한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시내버스에 부딪힌 택시가 앞에 멈춰선 버스로 밀리면서 반파돼 승객이 7명이 다쳤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은 김웅래 기자입니다. 택시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시 흥동에서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겁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앞버스와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사이에 껴버린 택시는 반파됐고 이 충격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버스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가 멈춰 서 있고 갓길 여기저기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6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뒤에서 추돌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토바이 1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요즘 전남 강진에선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기에 바나나 등 아열대 작물 보급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선 아열대 과일 통합 상표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강진에 있는 애플망고 농장입니다. 2,500여 제곱미터의 시설 하우스에 애플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오르면서 잘 익어 떨어진 망고도 보입니다. 애플망고는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빨리 나오는 망고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00g짜리 한 개에 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년 된 묘목을 들여다가 적어도 3, 4년을 더 키워야 제대로 된 과실을 딸 수 있는 애플망고. 재배하기가 다소 까다롭고 비용도 적지 않게 들지만 망고 농가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금년에 수정이 안 돼가지고 막 전화들 와가지고 난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보편적으로 그래도 수정이 좀 잘 된 편이에요, 금년에. 그래서 저는 작황이 금년에도 남들보다는 좀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를 비롯해 바나나와 비파 등 전남에서도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 농협은 전남 아열대 작물 공동 브랜드 봄의 향을 만들어 유통과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작가는 작품이 팔리는 기쁨과 구매자는 작품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에 200점이 넘는 미술 작품이 걸렸습니다. 모두 1호 크기 작품으로 A4 용지 절반 정도 크기 작품이지만 서양화와 동양화, 수채화와 유화 등 장르는 제각각입니다. 울산 지역 미술 작가 작품 257점을 한데 모은 미술 장터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작은 작품이지만 이렇게 제 작품을 이제 홍보할 수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겠다 싶어서 전시하게 됐습니다. 1호 작품 미술 장터라는 이름 붙은 전시회는 유명 작가나 신인 작가 할 것 없이 모든 작품이 10만 원에 판매됩니다. 미술 작품 판매 문턱을 낮춰 작가들은 작품이 팔리는 기쁨을 알고 구매자는 작품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려고 마련됐습니다. 선뜻 물어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근데 이미 기성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부담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구매자가 작품을 사서 바로 들고 가고 산 이유를 판매된 자리에 게시해 다른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주 내 작가 그리고 울산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도 이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음 달 29일까지 이어지는 1호 작품 미술장터. 중저가 미술 거래가 활발한 추세에도 부응하는 이번 전시가 미술 작품의 문턱을 낮추고 작가에게도 힘을 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아시아 곳곳이 벌써 살인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한 인도 서부 지역에선 하루 동안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앞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부채질을 해줍니다. 차가운 물을 넣을 냉장고도 없고 전기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집안에서
말 그대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तो अभी ये देखें ना कि बैठे सही चल रहा था निज़ाम, अभी एकदम से लाइट चली गई है। अभी लाइट आएगी तकरीबन 1 घंटे बाद, 2 घंटे बाद, 3 घंटे बाद। 섭씨 50도에 육박하며 연일 펄펄 끓는 도심. 길가엔 냉수를 제공하는 가판대가 설치됐고 머리에도 물을 부어 열을 식혀보지만 그때뿐. 생존을 위협하는 더위에 병원은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हमारे पास तकरीबन सुबह से 300 पेशेंट हमने ट्रीट कर चुके हैं, जिनको मोशन थे, वॉमिटिंग थी, फीवर था। हमने उन सबको जो है ना यहाँ पे ट्रीट किया है, मरीजों को उनको IV हाइड्रेशन देके।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2일 발령된 폭염특보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 대부분 지역도 섭씨 45도를 넘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폭염이 이어진 인도 라자스탄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치솟은 23일 하루 동안 9명이 무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진 태국에선 바닷물 온도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산호들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호 백화 현상. 산호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There were reports of the coral bleaching in mid-April, and in 2 to 3 weeks, some of the corals had already died from the bleaching. Almost all of the species have bleached. 아시아를 덮친 폭염과 해수 온도 상승은 한반도의 날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우리나라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이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을 겪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대서양 이상고온의 영향 등으로 올해 17개에서 25개의 폭풍이 형성되고 이 가운데 8개에서 13개는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허리케인 개수는 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역대 5월 예보 가운데 가장 많은 겁니다. 특히 허리케인 가운데 4개에서 7개는 시속 185k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세계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세를 멈추고 10년 전 수준인 71.4세로 퇴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해 글로벌 보건 통계 보고서에서 코로나 대유행과 암과 같은 비감염성 질병의 발병 확대로 지난 10년간 이어진 기대 수명 개선 추세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2019년과 2021년 사이 평균 기대 수명이 1.8년이나 줄어들면서 2022년 기준 기대 수명은 71.4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꿀벌의 날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살충제 사용 등으로 꿀벌 개체수가 갈수록 줄면서 아프리카와 남미 등 주요 생산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봉업뿐 아니라 식량 안보와 생태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제기구들은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케냐에서 양봉업을 해온 킴 웰레 씨는 최근 꿀벌 수가 줄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척박해진 기후로 옥수수 농사에 쓰는 독한 살충제 사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벌들이 꿀을 모을 수 있는 자연 숲이 줄어들면서 케냐 양봉업자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Watu wameingia kwa msitu na wanakata ile miti ambayo inatuletea asali. Kwa hivyo ningeomba hao watu wanakata miti wakichoma makaa. 여기에 농부들 활동이 어려웠던 코로나19 기간 메뚜기 번식이 증가한 것도 꿀벌 감소 원인으로 꼽힙니다. The locust ate all the crops, all the plants, all the shrubs, and farmers. This led to collapse of the bee colony, and farmers went at a loss. The beehives were left without bees. These farmers went on a very big serious loss. 케냐와 인접한 탄자니아에선 사냥하듯 숲에서 꿀벌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야생 동물이 많은 지역이라 벌통을 나무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꿀을 모으려면 밧줄을 감고 올라가야 합니다. 토지 황폐화 영향으로 식량 구하기가 힘들어져 양봉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Jamii hii kwa kiasi kikubwa inategemea zaidi uwindaji, ufugaji wa nyuki pamoja na ulaji wa mizizi. Sasa tunajaribu kuwabadilisha kwa sababu kutokana na mabadiliko ya tabia nchi. 멕시코에서 양봉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습니다.
마약 범죄 유혹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꿀벌을 돌보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Digo, porque tener una inversión inicial para comprar 23 ollas sí se necesita un montón de dinero y dinero que en nuestras manos no tenemos. 2017년부터 매년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제정한 유엔은 양봉업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까지 올 수 있다며 각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About 75% of world food crops rely on pollination. Pollination increases the quantity, quality, and the diversity of our food and also non-food agricultural products. 그린피스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0.6도 오르면서 봄꽃 개화일이 빨라지는 등 꿀벌에게 잔인한 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5월의) 실록이 싱그러운 대학가에 축제가 벌어져서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이 가득 찼습니다.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 선배! 어김없이 찾아온 대학 축제. 캠퍼스는 어디를 가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놀았는데 물론 그렇다고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은 잠시 강의실을 벗어나 모처럼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선후배와 동료들 간의 동질성도 체험합니다. 신세대 춤과 랩까지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됩니다. 앵콜이 이어지고 하나로 통일된 함성. 밤이 깊어지면서 축제의 분위기도 점차 무르익어갑니다. 대학가마다 모처럼 싱그러운 젊음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 축제의 주인공인 학생들보다 연예인의 공연이 주가 됐고 코로나19까지 찾아오면서 한동안 축제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대학 축제 시즌.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는 대학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부선 대왕판교 요금소와 남해선 8개 요금소에서 시범 운영되는데요. 하이패스 차량은 기존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단말기가 없는 차량은 신용카드로 사전에 납부 약정을 하시거나 추후 15일 이내에 홈페이지나 앱으로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들이 떠나기 좋은 주말입니다. 서서히 고속도로 외곽 방향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52번 광주 원주선은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아직 60번 서울 양양선은 괜찮습니다. 막힘없는 흐름이라서 지금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외곽 방향 안산과 팔탄 분기점 서해대교 중심으로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군산과 홍성 사이로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어서 안개등과 비상등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시구간 포함해서 아직까지 막히는 구간은 없고요. 다가오는 6월부터 평일 버스 전용 차로제 구간이 안성까지 연장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경부선의 버스 전용 차로제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영동선의 버스 전용 차로제가 6월부터 폐지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에서 25번 논산 천안선은 차량 터널 앞두고 논산 쪽 2km 구간 막힙니다. 운전할 땐 앞을 잘 봐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이맘때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옵니다. 부산과 경남 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5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전까지 서해안은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15.4도, 대구가 17.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춘천 23도, 대전 25도, 광주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